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돈을 벌고 싶은 사람입니다. 속슬 그리고 팀플까지 같이 조합을 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표준편차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단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슬 아시다시피 4월에서 6월까지 오는 과정에서 관세 이슈 때문에 7불까지 떨어졌다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2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20불까지 올라오면서 한 달 동안에 56%의 수익률로 보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서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4, 5, 6월 달에는 되게 힘든 시기를 버텼거든요.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었던 트레이딩의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참고적으로 배당도 1.83% 나옵니다. 분기별로요.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지어봤고, 시킹알파에 보면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이런 인사이트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그런 제목에 저랑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데, 서머리에 보면 이제 스왑 계약을 통해서 실제로 데일리 리턴에 대해서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슬이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속스라는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를 추종하는 것이 바로 속슬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음해복리 때문에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뒤처진다라는 포인트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음해복리라는 것이 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떨어지면 상관없는 건데 3배 오르면 3배 올랐다가 3배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 빠져버리면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다. 계속 우상향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포인트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속슬은 트레이딩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 앤 홀드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얘는 사실 USD라는 2배짜리 레버리지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두 달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때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높은 상위에 있었고요. 엔비디아와 이제 브로드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브로드컴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 브로드컴이 가장 상위에 있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있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올라왔습니다. AMAT이라고 하는 현재 166불이거든요. 제가 요거는 뭐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때 150불 때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죠. 네덜란드 글로벌 1위인 TC 본더 하는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함께 하고 있는 TC 본더 영역에서 세계 1위인 건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요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속스의 지금 상위 포트폴리오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아까 그 전문가는 이제 속슬과 USD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수익률, 5년 수익률, 10년 수익률은 당연히 이 2배짜리가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나스닥 2배짜리를 코덱스 거 상품을 설명을 드릴 때 사실 연금 같은 거에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이 USD 같은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3배짜리는 장기 투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음해복리가 훨씬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을 2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 이 성과를 믿고 2배짜리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지난 방송에 아마 나스닥 2배 레버리지를 연금에서 가져가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1표준 편차가 7%거든요. 지금 보면 속슬의 표준 편차가 최근 1년 동안에 7%였고, 그다음에 2표준 편차가 14%니까 사실 1표준 편차는 좀 더 시드를 과감하게 모아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1표준 편차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좀 보수적으로 가고 싶으시다, 그 대신에 좀 한 1년, 2년 정도까지 보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2표준 편차로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36불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100% 모든 분들이 다 플러스 난 아주 쾌거를 이룩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표준 편차는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면 매수하자라는 좀 신박한 전략이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저의 약간 그 캐치프레이즈 느낌으로 제도권은 표준 편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실 텐데, 비단 속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품에서 이런 하단에 대한 기준을 가져 놓는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많이 빠졌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서 계속 물리는 것이 아니라 1일 변동폭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곳에서 매수하자라는 것이 큰 골자인 겁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도구로서 원래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VAL이라고 하는 보통 증권사들에서 혹은 자산운용사들에서 리스크 관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레버리진 상품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유하면은 이게 음해복리 때문에 녹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일 쌀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시그마는
68.3% 내에서 위로 어떻게 움직이냐, 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95%는 2시그마니까 아까 속슬과 대입해 보면 14% 빠지면은 그날 빠진 것 중에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몇 프로 확률로? 95%의 확률로. 저는 3표준 편차해가지고 아예 그냥 1년 내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겠습니다 하면은 0.3%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매수하나요에서 뭐 지금 사도 됩니까를 뭐 굳이 일일이 안 물어보셔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 변동성 하단에서 매수하면은 사실은 질 수가 없죠. 마틴 게이 전략 아시다시피 무한한 시드는 반드시 이깁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더라도 두 배씩 베팅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우리 두 배씩 베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보통 20번 정도가 2표준 편차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 20번 정도를 나눠서 5%씩 사는 거죠. 꾸준하게. 그러면 자산의 한계와 이런 것들이 마틴 게일의 전략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극복할 점이었던 건데 자산의 한계를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번 이상의 최소한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항상 뒤에 남겨놓고요. 무한한 패배 가능성도 항상 남겨놓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다. 절대로 일시에 투입하지 않고 무조건 원칙적으로 5%씩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질 수 없겠다라는 것이 이 표준편차 매매법의 골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바로 TMF입니다. 제가 제도권 이제 VIP 멤버십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창구인데요. 지금 매수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팀프도 같이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같이 하냐면은 사실은 팀프나 속슬 중에서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욕만 할 거냐라는 건데 팀프 그리고 속슬은 반대로 가는 자산 구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누가 이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증가하고 이런 경제 성장기에는 속술이 좋고요. 그다음에 TLT 같은 미국 장기채는 금리 하락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왔을 때 좋고요.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할 때 좋은 건데 현재 이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또 다시 속슬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팀포도 1년에 지금 한 달 동안 4.98% 빠졌으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반대로 속슬이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또 언제까지 이 마찬가지로 20년 장기 채권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을 그냥 바이 앤 홀드 개념으로 들고 있냐라는 거죠. 22년부터 지금 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 TLT 혹은 팀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파월에 낚인 거 아니겠습니까? 파월이 계속 연준 의장으로서 금리를 낮추겠다, 낮출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은 아니다, 이딴 소리 계속 해가면서 계속 스탠스를 바꾸다 보니까 5.5% 금리는 너무 높으니까 낮춰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계속 그런 6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FOMC에서 자꾸 금리 드립을 치니까 여기서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하나만 왜 물려 있냐라는 거죠. 동시에 들고 가더라도 금리 인하가 한번 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때 채권은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금리 인하 때 반도체도 상승할 거 아닙니까? 요 한 번의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빠지는데 실제로 지금 트렌드 자체는 금리가 당장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중을 조절하면서 팀프와 속스를 같이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속스이 많이 빠질 때는 팀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장기적으로 더 버틸 수 있는 무기 하나가 더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13년까지 시기열을 더 늘려보면은 요렇게 금리가 하락하다가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진 시점 요게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확대해 보면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이렇게 영원히 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또 이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요걸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숙명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티면서 맨날 욕만 하지 마시고요. TLT가 하늘을 뭐 나를 버렸네 이런 말씀보다는 좀 더 똑똑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겁니다.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팀프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마다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표준 편차 가격을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 대략 한 지금은 한 3.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표준 편차 기준으로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 제가 혹시나 제 말 안 믿으실까봐 늘 근거를 가지고 와서 방송이 오래 걸리고 길어지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져요. 더 길게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흐름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가는 것이 채권과 기본 반도체 특히나 더 반도체 같은 거 더 심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극명하게 갈리는
경향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들고 있다가 평균가 여기 맞춰질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맞추면.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때까지 좀 버틸 수 있고, 제가 아까 왜 속슬에 대해서 이자 배당 수익률 1.83 말씀드렸냐면은 1.83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당 받으면 또 배당주 아니겠어요? 팀프는 한 4%, 3점 몇 프로 나오나? 하여튼 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TQ도 하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TQ는 제가 왜 포인트로 삼았냐면은 이건 안 갖고 왔구나. 팀프는 마이너스 40%일 때 플러스 30%였습니다. 이 표준 편차를 적용했을 때요. 좀 더 뭐 적중률이 높긴 한데 보면 매수 횟수가 좀 적어요. 제가 시드를 만들었을 때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실제로 지금 1표준 편차가 6.99, 2표준 편차가 13.71인데 지금 보면 잘 안 빠져요. 이만큼. 왜냐하면 TQ는 100개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QQQ가 100개니까요. 속슬은 30개로 분산되어 있고요. 좀 더 화끈하게 움직이는 게 속슬인데 TQ는 잘 덜 빠지고 좀 덜 오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은 QLD를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한국판에서는 코덱스 나스닥 2배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 교육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육에다가 잔고가 1,000만 원 이상 있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몰랐거든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요 1,000만 원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좀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1시그마 4.56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TQ는 1시그마에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하다. 커버더콜은 무조건 위험하다. 그냥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남들 그냥 뒷공문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똑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하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주식이 하락할 때 기준 하나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대략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TSLL은 10% 나오잖아요. 사실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 레버리지 표준 편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테슬라라는 종목 하나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이슈 하나에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좀 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종목은 레버리지 상품을 잘 안 하는데, 또 테슬라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하나 있는 것쯤에서 테슬라가 5% 빠지면 매수하고,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는 10% 빠지면 쪽 적당히 오늘 최대치로 빠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해복리인데, 음해복리는 보시다시피 10 올랐을 때 11, 뭐 10 떨어지면 11에서 10 떨어져봤자 9.9, 또 떨어져봤자 8.91인 건데 30% 오르잖아요. 10% 오를 때. 그러면은 오를 때는 너무 좋은데 두 번 떨어지면은 이제 회복할 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대신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면서 좀 더 분할 매수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동성에는 뭐다? 속쓰리다? 레버리지다? 아닙니다.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두리뭉실한 얘기나 아니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는 싫어하는데, 사실 보면 분할 매수라는 얘기 들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똑똑하게 분할 매수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자금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슈드가 좋은 게 뭐냐면은, 슈드는 변동성이 작잖아요. 되게 작고, 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변동성이 작아서 사실 어떤 시장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팔아도 크게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배당을 받고 이제 꾸준히 모아가면서, 저는 DGRW를 하고 있는데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같은 것들 들고 계시면서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빠질 때 매도하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또 파킹 통장 형식으로 굳이 MMF만 넣지 않아도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일정 수준의 폭은 내 종목이다 한다라고 한다면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엣지 자산으로 실제 시드를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을 하락 때, 지금 10년 만에 하락이다 보니까 한번 기회로 삼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